몇 달 전 과거로 돌아가서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자동차 섹터는 과거 차화정치대가 화려하게 복귀했음을 알리는 대표 주자였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도 아웃퍼폼을 하면서 온몸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단어들로 인해서 가치평가가 다시금 재조명되는 시점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차량용 반도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현대차 기준으로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하면서 주가 추이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하락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자동차 섹터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섹터는 이 경기 민감 섹터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요. 당장 코로나 백신 투여로 인해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과 소비 그리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로 분류되는 겁니다. 차를 타는 것에 더해서 당연히 교체 수요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국내 자동차 섹터가 초강세를 보인 이유는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 싶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화물차로 더 많은 물건을 실어서 보내야 하고, 여윳돈이 생기니까 자동차를 타고 여행도 가고, 소득이 늘어나면 좋은 차도 소유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에 더해서 작년 말에 테슬라의 2020년 4분기 실적 역시 시장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기차 및 친환경차 시장이 허구가 된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실적이 찍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특히 올해 초에는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애플카 협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1월, 2월 국내 주식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꾸준히 순항이 이어져 온 게 아니라 애플이 연이어서 애플카 협업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애플이란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크게 부푼 기대감이 삭감되었고, 국내 주식시장 자체도 최근 미국발 국채금리 급등 이슈와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전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는데 동조가 되면서 지수 대비 크게 상승한 자동차 섹터는 다시금 원래 주가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가가 안 좋으면 귀신같이 악재가 찾아오듯이 가장 최근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라는 초악재로 인해서 현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1월에 순식간에 2배가량 주가가 올랐다가 애플카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2차 하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3차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자동차 섹터는 올해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에 더해 테슬라의 2020년 4분기 어닝으로 인한 전기차 모멘텀과 애플카 협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 애플의 애플카 협업 부인과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한 어두운 터널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해 하실 게 과연 자동차 섹터는 언제까지 하락을 할까요? 현 시점만 놓고 보면 그 시기는 바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그때이지 싶습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놨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타격이 타 기업 대비해서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 이 재고 역시도 다 소진이 된다면 최근에 일어난 TSMC의 정전과 화재, 그리고 전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인 르네사스의 지진 화재로 인해서 한동안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자동차 섹터의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 한정된 차량용 반도체를 가지고
잘 팔리는 자동차만 생산해서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생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는 곧 매출 하락으로 연결지어지겠죠. 그 이유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트럭 한 대를 파는 게 마진이 괜찮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마진율은 좀 떨어지지만 인기가 많고 수요가 높아서 잘 팔리는 승용차를 생산하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즉 많이 팔기는 하지만 이 트럭을 판매했을 시보다 수익성이 더 안 나와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답이 간단하죠. 바로 이 공급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을 잘 하고 있다,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TSMC가 6월 말까지 반도체 수요의 최소 한도를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다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숨통 트일 정도의 반도체 공급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 큰 화재와 정전 사태가 발생했던 일본의 르네사스 역시도 7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위 두 기업들이 실제로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실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포인트는 완벽하게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강조를 하지만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실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반도체가 공급이 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 그 시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들리게 된다면 이 자동차 섹터를 전반으로 한 모든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일단락되어서 완성차 생산이 회복되었을 때 글로벌 수요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올해 자동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으로서, 미국은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백신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여행의 방식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항공보다 자동차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항공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에 더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검사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중고차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이에 맞춰서 차량의 평균 판매 단가 역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할인을 많이 해주지 않더라도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구매 수요가 굳건하기 때문에 신차 판매 가격 역시 과거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구매 수요를 걱정하기보다도 공급에 영향을 주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3분기에서 6개월 뒤에 벌어질 일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만큼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내년 상반기에 완벽하게 해소된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면 현재는 역대급으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만큼 차량용 섹터는 다시금 호황기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더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역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간극이 좀 좁혀진다면 이러한 호황은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최근 부진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전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 링크에 클릭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장중 브리핑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